이렇게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의 공급망을 북미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어떤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아태 지역에서 철수했을 때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양손 준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확실하게 아시아에 있어요. 근데 기아가 보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격 경쟁력을 있게 만들든지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이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미중 충돌의 핵심 이슈인 반도체 문제와 그리고 최근에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안유할 시선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혹시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지금 올해에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53.73% 하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격돌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8월 31일 미국에서는 가장 지금 반도체 그 GPU 우리가 그래픽 GPU를 말하는데요. GPU 쪽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가 하고 AMD라는 이 두 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이 두 기업의 핵심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지금 못하게 하는 제재가 나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95%를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AMD도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의 GPU 수출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한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에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아주 빠른 성장이 있겠죠. 미국이 지금 중국을 이렇게 제재하는 데는 굉장히 큰 지금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무난하지 않는데요. 현재 중국은 반도체 경쟁력이 일단 우리가 자급률, 국산화율로 봤을 때는 지금은 약 16.5%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사실은 해외에서 지금 주로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가장 크게 수입하고 있는 게 하나는 석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반도체거든요. 한 3천억 달러를 수입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규모로 수입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국산화율이 지금 원래는 2025년까지 자국 국산화율 70% 목표였지만 지금 아주 무난하게 갔을 때 지금 2025년이 되면 중국 국산화율이 약 19% 좀 넘어서 20% 이내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우리가 반도체 지금 경쟁력 판도를 봤을 때 일단 우리가 가치 사슬렌을 보거든요. 반도체를 볼 때. 그러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설계. 설계는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 주로 저 글로벌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요. 전체 가치 사슬렌에서 설계 쪽이 53%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주로 TSMC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 가치 사슬렌은 약 24%. 그러니까 큰 돈은 설계가 보니까 미국이 벌어가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24%고요. 세 번째는 패키징, 테스트와 패키징인데 이건 부가가치가 좀 낮은 쪽입니다. 그래서 6% 정도 부가가치가 여기에 있고요. 설비, 장비가 지금 11%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패키징. 여기 6%만 차지하고 있는 이쪽이 돈을 못 버는 쪽이 중국 기업 주로 경쟁력이 되어 있고요. 파운드리는 주로 TSMC와 삼성입니다. TSMC가 전체 시장의 글로벌 시장 52% 하고 있고요. 관련 대만 기업을 합치면 대만이 64%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약 18% 하고 있고요. 중국은 SMIC가 최근에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5% 정도밖에 못합니다. 파운드리는. 자, 그러면 설비가 중요합니다. 11% 가치의 11% 차지하는 설비는 지금 네덜란드 기업 아스멜 같은 이런 EUV 쪽은 완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비는 중국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일본 기업들하고 네덜란드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거기도 대수준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아스멜 1, 2대 주자가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설비 쪽도 중국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전 세계 반도체의 그 판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계는 북미 쪽, 유럽이나 북미 쪽 장악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와 우리가 파운드리죠. 제조, 메모리, 패키지 이쪽은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주로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인데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아시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와 설비는 유럽과 북미지만 제조, 패키징, 그리고 이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소비 시장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는 설계만 갖고 있고 장비만 갖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설계만 장비만 갖고 있는데 만약에 대만의 파운드리가 제조를 안 해주면 설계하고 장비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만들어내도 소비 시장이 없으면 꽝입니다. 근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소비 시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쪽이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이 앞으로 IoT, 사물 인터넷 이런 시장이 커지면 아시아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 대부분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 만약에 정당이나 혹은 정치의 주요 역할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 갖고 있는 건 어떤 설계지와 설비만 갖고 있는데 만약에 아시아가 협력을 안 해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리는 그림은 일단 첫 번째는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혹시 생각해보면 대만이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핵이 날아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설계하고 설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1차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의 공급망을 북미에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내에다 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삼성이나 TSMC를 미국에서 공장을 재라, 오나,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지금 하겠다고 갖고,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계속 보고를, 지금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해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중국은 지금 이 네 가지 같이 사실은 설계, 제조, 패키징, 설비 이쪽에서 중국은 설비, 아까 그 EUV 같은 설비 빼고는 설계, 제조, 패키징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 시장 전혀 높지는 않지만 지금 장비 빼고는 중국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비까지 갖고 가면 중국이 화웨이나 이런 기업에서 지금 장비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중국의 그 상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60나노미 이하, 지금 EUV 같은 EUV 아래 좀 아래 단계가 DUV인데요. 그 아래 단계는 중국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기술이 좀 후진 쪽인데 어쨌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네 가지 반도체 사실렌을 다 갖고 가게 되면 시장을 갖고 있죠.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측면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은 중국에 있고 기술까지 갖고 가면 이제는 이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카드는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금 엔비디아하고 지금 AMD의 GPU 수출을 막는 배경에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미래는 디지털 경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 우리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석유 같은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미래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팅, 클라우드, 저장하는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미래 산업의 핵심인데요. 중국이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글로벌리 빨리 갔어요. 특히 AI 쪽. AI는 원천 기술 우리가 그 와이퍼에 기록된 특허 건수로 보시면 미국보다 3~4배 더 많습니다. AI 쪽. 근데 중국이 AI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국에서 가장 좋은 생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GPU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향력이 주는 영역이 뭐냐면 빅데이터의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입니다. AI 쪽이에요. 그래서 GPU를 지금 고급 GPU,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A100이라든가
그리고 H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을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 CPU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수출 못한다는 거는 미래 디지털 플랫폼 경쟁, 미래 빅데이터, 미래 AI 산업 경쟁에서 중국을 이런 핵심 기술 수출을 제어함으로써 지금 발전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혹은 경쟁력에서 좀 뒤떨어져 따라오는 걸 좀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A100, H100 이런 쪽 GPU 수출이 안 되면 중국은 이쪽이 굉장히 클라우드 컴퓨팅 처리에서 굉장히 타격받을 거고요. 또 중국은 이게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AI용 GPU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엔비디아하고 AMD가 중국에 수출 안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주가가 지금 50% 넘게 떨어지는 게 이미 보여줘요. 몸값이 그냥 무한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지금 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로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비를 해서 제한적으로 풀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그래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지금 수출을 못하게 한다. 원래는 바로인데 로비 집단에 의해서 지금 1년 유예 기간을 가졌고요. 또 지금 엔비디아하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 시장이 가장 큰데 95% 중국이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중국 시장만을 위한 새로운 GPU를 설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재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라이센스를 새로 받아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말로 上有政策,下有对策란 말이 있거든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위에 아래 대책이 있다. 그래서 이 AMD나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맞는 특별한 GPU를 개발해서 공급함으로써 이 제재를 비켜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방안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도의 칩4, 한국도 있죠. 여기 일본, 대만. 이 칩4 용맹이 반도체 이제 설계, 제조, 패키징, 설비 이 4개 지역이 같이 하면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공급 사실 90% 이상을 다 장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가장 우려하는 게 칩4 결성이거든요. 근데 이미 한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4개 지역이 대만까지 해서 지금 칩4 결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대만이 좀 비슷해요, 우려가. 만약에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그 어떤 요구에 의해서 기술을 걔네 다 장악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국과 대만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장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시장은. 근데 기술은 미국이 톱입니다. 근데 그나마 대만이 잘하고 있던 파운드리, 한국이 잘하고 있던 메모리 이런 것들이 결국 북미 중심으로 공급망이 다 이제 확실하게 돼 있으면 한국과 대만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어떤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우선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의 입장 전략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어떤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아태 지역에서 철수했을 때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미국하고 칩4하는 거는 한국의 지금 현재 전략적 입장에서는 맞는 선택일지라도 양손 준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확실하게 아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와 AMD가 했듯이 위에가 정책이 있으면 아래가 대책이 있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장점이 로비를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비라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걸 못하게 하면 새로운 저거를 함으로써 시장을 놓지 않는 이런 준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인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최근에 또 하나 통과된 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우리가 약칭으로 IRA라는 법안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 한 대당 7,500달러까지 주는데요. 하나는 북미에서 생산된 차만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3,750달러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와 부품 그리고 원자재 그것이 북미와 그리고 FTA를 맺은 동맹국에서 오는 전기차에 한해서만 또 3,750달러 보조금을 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업체당 20만 대까지 주는 그거는 폐지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은 미국에서 북미에서 지금 전기차 공급망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처음에 이 법안이 나올 때 미국만 있다가 캐나다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북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생산된 차에 보조금을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합해서 7% 정도 하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쪽에서. 그런데 지금 전기차에서 7%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 대당 750만, 거의 800만 원이죠. 이거는 거의 미국 시장을 테슬라하고 미국의 GM이라든가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내주는 계획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단가 차이가 몇백만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거는 그리고 업체당 보조금 한도를 취소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미국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한 현대차한테는 엄청난 지금 그 도전이 온 거죠. 이걸 뛰어난 기술로 극복하든지 그러니까 그 코스트 700만 원의 이 차이를 한국 자동차가 다른 어떤 그 경쟁력, 기술적 경쟁력 그 700만 원을 다른 기술적으로 극복해서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하고 G4로 같이 가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IPEF 이런 같이 가는 나라인데 이런 면에서 어떤 예외적인 이런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 현대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다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미국의 상무부에서 미국 기술의 25%를 쓰는 업체들은 미국에서 중국에서 사업할 때는 혹은 중국의 제품을 수출하거나 할 때는 상무부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제도가 나왔을 때 사실 한국이 삼성이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제한을 받지 않도록 좀 이런 노력도 했거든요. 또 그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공장은 제외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한국은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만약에 이대로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감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지금 공급망을 북미하고 자기 동맹 국가들 사이에서 갖고 오겠다라는데 중국을 제외하면은 이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 쪽 그리고 우리가 코발트라든가 리튬 이런 게 정제하는 이런 기술이 다 중국에 있거든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 뭐 분야별로 좀 다르지만 높게는 90%, 작게는 70%, 80%다 중국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지금 배터리 제조사들도 많은 부품 이런 걸 중국에서 사오거든요. 근데 중국 거 갖다 쓸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중국 걸 못 쓰게 하면은 대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튬, 코발트 뭐 이런 대체지역.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게 호주나 멕시코라든가 뭐 칠레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데 공급량이 안 맞춰져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의 원리 간단하잖아요.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서 공급 못하게 하며 공급을 혹은 안 받으며 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 감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이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자체 공급망을 갖고 가겠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중심으로 공급망을 우리가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요즘에는 리튬 배터리하고 수소 배터리거든요. 이 두 가지 배터리 공급망을 갖고 가야 되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다 하겠다 할 경우에는 근데 이게 다 지금 일본, 한국, 중국이 잘합니다. 중국이 또 가장 지금 전체 시장 점유율이 60%를 중국이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급망에서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뭘로 전기를 낼 것인가. 그게 지금 이번 그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에 나온 게 지금 풍력을 쓰겠다, 태양에너지 쓰겠다, 신재생 에너지 쓰겠다는데 이게 지금 공급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시장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시장이. 미국에서 지금 이걸 공급망을 다 갖고 간 거 있다는데 미국 시장이 어느 만큼 크냐 이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지금 올해 지금 600만 대입니다. 전체 자동차의 침투율이 27%예요. 중국은 지금 2배씩 성장해요. 작년까지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17%밖에 안 돼, 13%밖에 안 되는데 올해 27%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300만 대인데 지금 올해는 600만 대, 2배씩 성장해요. 중국은. 근데 미국은 지금 6, 7%밖에 안 되고 지금 미국 전체 자동차 누적 대수가 3억 대밖에 안 돼요. 3억 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이 전체 세계 시장의 30% 하는 이런 시장이 중국인데 미국에서 3억 대 석유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거기 침투율이 지금 6, 7%밖에 안 되는데 첫째, 시장이 그 많은 작은 시장에서 뭘 한다라는 거죠. 코스트를 맞추기도 힘들다. 그 작은 시장으로. 두 번째, 전기 자동차를 하려면 충전기가 있어. 충전 인프라. 근데 지금 미국은 가장 충전 인프라를 많이 못 간 나라입니다. 못 갈았거든요. 중국은 어디 가나 충전 인프라가 잘 돼 있거든요. 그게 뭐 충전 인프라를 다 깔아야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 모든 걸 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미국이 언제 그걸 다 까죠? 그다음에 전기 네트워크, 전기 인프라, 충전 인프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침투율 이런 것들이 미국이 지금 앞으로 이거 맞추려면 적어도 공급망을 갖고 가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발효해가지고 앞으로 공장 만들고 뭐 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지속 가능하게 이 정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기업들은 이익을 내야 되는 생명체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정부에서 한 데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공급의 지금 공급망을 흔들는 조치이기 때문에 대가는 미국 정부가 질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손실을 미국 정부가 거기에다 지금 세금 감면, 뭐 보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거? 사실은 인플레 감축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조장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